자, 그 다음에 또 특수한 저작물 중에 하나로 편집 저작물이라는 게 있습니다. 편집 저작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아서 만드는 건데 뭐 이런 거예요. 백과사전, 데이터베이스, 홈페이지. 홈페이지도 그림도 있고 뭐 글씨도 있고 내용도 있고 그렇잖아요. 이거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그걸 이렇게 배열을 해 놓은 거란 말이죠. 편집 저작물이라고 하려면 뭔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거 자체가 독창성을 가져. 이것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건 소재가 저작물을 이어야 되는 거랑은 다른 거죠. 그러니까 뭐 저작물 창작적이지 않은 그냥 뭐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편집 과정과 결과에서 그러니까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는 상관없이 편집 과정과 결과에서 독창성이 있으면 된다. 그래서 아까 전화번호부 얘기,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화번호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화번호부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부의 내용은 창작성이 없지만 편집 과정이나 결과에 만약에 창작성이 있으면 이것도 편집 저작물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전화번호부야 그런 게 인정 안 되니까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. 만약에 이런 게 편집 과정이나 결과에서 최소한의 독창성이 있다면 충분히 편집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예들의 뭐 팜플렛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판례가 하나 있는데 자 일지 형태의 법조 수첩. 법조 수첩이 뭐냐면 이제 뭐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수첩인데요. 거기 보면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. 뭐 각 법원 전화번호, 위치, 그다음에 뭐 검찰청 전화번호, 그다음에 뭐 무슨 구치소는 어디 있고 구치소 전화번호는 뭐다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죠. 근데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법조 수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누가 베껴서 썼나 봐요. 그러면 이것도 저작물이니까 이거를 침해했으니까 이걸 베껴서 썼으니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원에다 청구를 했더니 우리 법원이 이 내용들 이렇게 이건 다 공개된 자료잖아요. 공개된 자료고 요 세 개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에 있어서 이 최소한의 독창성이 없다. 그러니까 이건 편집 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이 없다는 거죠. 베껴 써도 문제가 안 된다. 그래서 결국은 이거 법조수첩 그대로 갖다 베껴 쓴 사람이 처벌 안 받았어요.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안 했죠.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. 이런 똑같은 누가 해도 비슷한 거를 그냥 배열했을 뿐인 경우에는 편집 저작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작물성이 부정된다라는 거죠. 뭐 애매한 거긴 해요. 그래서 저작권이 어려운 겁니다. 이게 딱 일도양단식으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사례에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이것도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창작성이 있다라고 인정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려운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사례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사례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외국 소설을 동의 없이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를 제3자가 일부만 변형해서 그대로 이용한다. 자,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거랑 반대라고 볼 수 있죠. 외국 소설이에요. 외국 소설. 외국 소설 유명한 사람들 누가 뭐 스티븐 킹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? 뭐 약간 그런 외국 소설을 이 사람한테 원래 동의를 받아야 되죠. 뭐 출판권자나 아니면 이 작가한테 동의 없이 번역하면 안 돼요. 번역해서 출간하면 안 되죠.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번역을 해서 이걸 번역을 한 다음에 막 인터넷에 올렸어요. 홈페이지에다 올리든 뭐 블로그에다 올리든 올려가지고 이걸 이제 올려놨는데 이걸 올려놓은 이 작품을 제3자 어떤 사람이 일부만 변형해서 거의 그대로 이용했단 말입니다.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그 소나기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이 되는 거죠. 자, 일단 외국 소설을 동의 없이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건 번역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번역된 인터넷에 올린 이 사람이 올린 글은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.